최근 들려왔던 소식 중에 귀를 의심케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핵잠수함이 수중 폭발 사고를 일으켜 침몰하고 승무원들도 모두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 사고의 발생지가 다름 아닌 서해라는 주장도 나와서 더더욱 충격을 주었는데요. 강력한 전략 무기를 한순간에 잃은 중국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각종 정황 증거가 의혹을 부추기고 있으며 중국 역시 내부적으로 사태의 정리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식에 각국은 새삼스레 다시 대두된 잠수함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지난 8월 말 대만 매체들은 중국의 공구사명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인근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뉴스의 잠수함 전문가인 HI 서트는 SNS를 통해 중국 해군의 공구사명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부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 보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만중앙통신 CNA도 인터넷 매체 보도를 인용해 사고로 인해 탑승한 중국 해군 장교와 장병 전원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만 국방부의 대변인 술리팡은 대만군이 정보, 감시, 정찰 등을 통해 대만 해협 인근 모든 해공역의 움직임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중국 핵잠수함 사고와 같은 정보를 듣지 못했고 이러한 정보가 SNS를 통해 유포되고는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유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추가로 확인할 공식 성명도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구사명 상급 핵잠수함은 중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중 가장 강력한 공격형 핵잠수함으로 미국 항모전단에 큰 위협이 되는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상급 핵잠수함은 중국 선박중공집단 CSIC가 야오닝성 보하이 조선소에서 건조한 것으로 총 6척이 건조돼 실전 배치됐죠. 1번함이 093형이며 이를 개량한 2번함이 093A형, 3번함이 093B형입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테크놀러지는 상급을 중국의 2세대 핵추진 공격 잠수함으로 평가합니다. 네이벌 테크놀러지에 따르면 중상급의 길이는 107m, 너비 7.5m, 배수량은 7,000톤으로 추정됐습니다. 선체는 물방울형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30노트의 승조원은 100명이죠. 네이버뉴스는 093A형이 영국 해군의 어스튜트 핵잠수함과 같은 크기로 프랑스 최신 잠수함 쉬프랑급과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의 중간 크기쯤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무장이 특히 강력합니다. 함수에는 상단에 4기, 하단에 2기 등 6기의 533mm 어뢰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이버뉴스는 어뢰 크기의 무기 22발로 무장하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네이벌 테크놀러지는 기본 탑재 무기로 어뢰 20발이나 기뢰 36발을 싣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상 함정과 육상 표적을 공격하기 위한 YJ-18 초음속 순항 미사일, YJ-82 대함 미사일, 로켓 발사 기뢰, 어뢰가 포함됩니다. 어뢰로는 미국의 마크 48 중어뢰에 비견되는 YU-6 중어뢰와 전기 추진 어뢰 등이 탑재됩니다. 유선 유도가 가능한 YU-6 어뢰의 사거리는 최대 45km이며 공격시 속도는 시속 65노트에 달합니다. 탐지 능력도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의 탐색과 공격을 위한 중주파수 소나, 함선체 양측의 저주파 선배열 소나를 각각 탑재하고 있고 능동 탐색과 공격을 위한 예인 소나도 갖추고 있죠.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내놓은 연례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대수상전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대 중반까지 093B형을 추가고 건조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추가 건조될 잠수함들은 육상 공격 순항미사일로 무장의 기습 공격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격에 치중된 성능을 만들다 보니 잠수함으로서 기본 소양인 안전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잠수함이라 하더라도 해저에서 사고가 나면 승조원들을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사고 시 생還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하므로 잠수함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승조원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루지 못하고 허무하게 폭발했다고 하니 그 중국도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요. 중국 국방부는 일단 공식 성명을 통해 잠수함 침몰 사고는 사실이 아닌 루머라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명은 누가 봐도 진위 여부를 밝히지 않고 은폐하겠다는 의미로 보였죠. 그래도 당사자들이 부인하니 이 사고는 그렇게 잊혀가는가 싶었는데요. 최근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되며 다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대만 해협이 아니라 다름 아닌 서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인데요. 대만과 인도의 몇몇 매체가 흑산도 서쪽을 사고 지점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093급이 다름 아닌 핵잠수함이라는 점에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원자로가 파괴되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경우 직접적으로 서해의 어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이 인양에 성공하는 경우 중국 해군 잠수함의 장단점을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되죠. 어느 방향으로든 대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는 미 공군의 특수 정찰기 WC-135R 콘스탄스 피닉스가 사고 시점인 지난 8월 말부터 열흘이 넘게 서해안 상공에 오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인천 상륙작전 재현 행사를 위해 미군 강습 상륙함이 서해로 들어오는 등 정찰기가 뜰 만한 다른 일도 없지는 않았기에 직접적인 증거가 되진 못하고 있죠. 그러나 대만의 협에서든 서해에서든 중국 잠수함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확실하다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정찰기가 아니라도 중국군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로 해당 시점 이후로 자취를 감추면서 숙청설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공구 3급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당한 성능을 갖춘 최첨단 무기였고 다른 무엇도 아닌 핵잠수함이라는 점에서만 봐도 한 대의 손실이 어느 정도의 타격일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잠수함을 고기밥으로 만들었으니 그 책임을 물어 중국군 고위층까지 피바람이 불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라져버린 중국군 고위 인사는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입니다.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은 실제로 지난 8월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중국 아프리카 평화안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림 임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 또한 숙청서를 제기한 바 있죠.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들은 리 부장이 자취를 감춘 것과 관련해 현재 중국 공산당이 2017년 10월 이후 군사장비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의혹을 조사 중인데 이때는 마침 그가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장비 발전부장을 맡았던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리상푸를 비롯해 방산업체 고위층 등 최근 10년간 무기 개발 및 도입을 주도했던 고위급 인사 20여 명이 현재 무더기로 실종된 상태라며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태가 핵추진 잠수함 침몰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도 대규모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아무래도 중국이 핵잠수함을 날려먹은 것은 사실일 것 같다는 설이 지배적인데요. 최첨단 핵잠수함도 이렇게 한순간에 침몰해버리는 사례가 생기자 잠수함이 사고로 허무하게 침몰된 다른 사고들도 이번 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인도네시아 해군의 난갈라함이 발리섬 북쪽에서 원인 미상의 사고로 침몰해 승조원 53명이 전원 희생된 사고가 있었죠. 이때 난갈라함은 무려 9년이나 창정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승조원 정원 34명을 19명이나 넘겨서 태우고 다녔던 만큼 직접적인 원인은 불명이나 인재임에는 확실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니는 이때도 깨알같이 한국 탓을 해보려고 했었지만요. 2000년에는 러시아의 핵잠수함 쿠르스크함이 침몰된 일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바렌츠해까지 나가서 훈련을 하던 도중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서 2제곱미터의 구멍이 뚫렸고 초당 9만 리터씩 쏟아져 들어오는 물의 통제력을 상실해 침몰했죠. 당시 승조원은 118명이었는데 러시아는 핵잠수함 기술에 대한 보안을 이유로 구출 작업에 늦장을 부렸고 서방의 구조 지원도 거절했습니다. 결국 모든 승조원들이 질식으로 숨진 모습을 발견한 것은 노르웨이 해군에 구조되었습니다. 폭발 원인이었던 어뢰발사관의 장비가 너무 낡았던 것, 그리고 구할 수 있었던 승조원들을 구조하는데 실패한 점 등으로 이 사건 역시 인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수함 사고의 경우 승조원들의 생환율이 극히 낮은데 그래서 다른 무기들에 비해 잠수함은 성능만큼이나 안전성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 점에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산 잠수함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역 잠수함들에 비견하면 개발 시기가 가장 최근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도 가장 발전된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승조원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무장이나 동력체계와 승조원들의 생활 공간이 가능한 한 분리되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인 수습체계를 갖추고 있어 승조원들에게도 이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출중한 화력과 세계 최장의 자망시간 등 성능에서도 모자람이 없으니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잘 알려진 대로 캐나다와 폴란드가 한국 잠수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최근에는 필리핀도 이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일본 둘 중에서 잠수함 도입을 결정할 계획인데 생산시설 등을 둘러보러 보낸 사찰단은 한국에만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승산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오르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잠수함 사업에서 유럽 바깥에서도 잠수함을 사올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더니 최근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한화의 부수를 찾아 한국산 잠수함을 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필리핀도 최근 들어 해군 전력을 크게 강화하는 추세인데
프랑스와 독일이 입찰한 가운데 그 사이로 한국도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소형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독일이 제시한 기종들은 모두 이미 요구 체급을 넘어서고 있어 어느 쪽을 고르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 잠수함을 한국이 제안한 것인데요. 필리핀의 경우 해군 전력의 많은 부분을 한국에 의존해서 현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사업에서도 한국의 승률이 작지 않습니다. 이처럼 잠수함 수출에서도 승승장구하는 한국. 앞으로도 한국이 더더욱 많은 수출을 통해 잠수함 분야에서도 큰 축을 이루기를 기원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